세계인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 러시아의 작전 계획은 공격 개시 2-3일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북동부 중심지인 하르키우 등 주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참혹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어느 나라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동안의 많은 희생과 안타까운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에서 희생된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보호받지 못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우크라이나의 많은 민간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모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수많은 구호 물자와 성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역시 동참하고 있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자국의 지원을 호소하며 인도적 지원 모금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정성을 담은 시민들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현수막을 걸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와 단체들도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입국이 불가능하며 만약 그 절차나 허가 없이 입국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로 직접 들어간 미국 국적의 한인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두 사람. 이들이 바로 미국 국적의 한인 박장훈 씨와 송솔 나무 씨입니다. 이들은 의사와 음악가로서의 생업을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중 국제 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의 안쪽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자 유통망을 만들어 그곳에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음악가인 송솔 나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이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내륙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구호 물자를 전달하며 차량도 함께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우크라이나 시민 루돌프 씨는 그냥 안락한 집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이처럼 선한 분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에는 우크라이나 남성 나자리 씨의 부탁을 받아 그의 어머니까지 구출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199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시기에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본인이 고용했던 유대인들을 전쟁 중 피신시켜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박장훈 씨와 송솔 나무 씨는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영감을 얻어 국제 NGO와 함께 지원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400여 명을 전쟁터에서 구출해내는 큰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낸 이들은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룻 연주자 송솔 나무 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도착하고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폴란드 국경도시 푸셰미실 중앙역 2번 플랫폼이 갑자기 플룻 선율로 가득 찹니다. 바짝 긴장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종종 걸음을 하던 몇몇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한동안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위를 견디며 담요로 온몸을 두른 채 벤치에 앉아있던
한 우크라이나의 소년도 관심 어린 눈으로 연주자 송솔나무 씨를 지켜봅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고된 피난 생활에 몸과 마음이 바닥을 치던 그들은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았다던 송 씨는 현장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이 엄마들이 멘붕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또 정신 차려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데리고 좀 다독여 주거나 같이 놀아주고 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며 플룻에 입만 대고 한 3초만 불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실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하모니카만 부는 사람이 와도 도움이 돼요 라고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며칠간 끔찍한 소리와 비명만 듣다가 따사로운 플룻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한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송 씨의 이런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현지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들에게 함께 동참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즉시 바르샤바 시와 푸셸 미셸 시의 허가를 받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송 씨는 월드비전, 기아 대책 등 정식 NGO 단체 홍보대사로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으며 봉사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난민들을 이송하고 또 구호품을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한 것입니다. 연세가 81세인 그의 아버지가 놀라실까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그곳으로 간 송 씨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예약되어 있던 비행기 티켓까지도 버리고 그곳에서 남아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난민을 돕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일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피난길에 오른 아이들을 돕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김현승 씨입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매일 아침이면 140km를 달려 국경지대로 출근합니다. 그곳은 7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린 곳입니다. 김 씨는 주로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같은 물건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역시도 사실은 피난민입니다. 지난달 13일 가족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떠나 30시간을 달려 몰도바에 도착했는데요. 피난 여정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의 아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피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숨돌 틈 없이 또 다른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으며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도 피난민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로 앞다투어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위험한 곳을 반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일 집을 나서서 그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희망의 꽃이 피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갈 때까지 무탈하기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